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자,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네이버 TV와 유튜브로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유튜브나 네이버 TV로 접속해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답답한 주식 고민 날려줄 종목 상담 코너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되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100원의 유료 비용은 발생하고 있고요. 잠시 후에 상위 1% 투자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종목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11시 구간 시장 상황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양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물가와 금리에 영향을 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간밤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10%를 넘었고 유로존의 CPI도 10%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5%대 약세로 출발한 뒤에 좀 계속 미끄러지고만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에 2200선을 깨진 않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690선 위에서 출발했지만 이미 680선까지도 깨고 내려간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잠깐 상승 전환을 했지만 곧바로 하락으로 전환 다시 하면서 1.5%까지 낙폭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14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매도 폭도 큽니다. 2,700억 원대 매도 우위, 기관도 1,400억 원대의 팔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인과 기관들 오늘 종목별로는 저가 매수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데요. 최근 매도 일색이었던 네이버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를 각각 매수 1, 2위에 올려놓은 투자 주체들입니다. 그리고 한국금융지주가 오늘 6에서 7%대 급락하자 매수 5위로 담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매매 동향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 포지션 잡고 있고요. 개인만이 2천억 원가량의 매수 흐름 나타내는데요. 오늘 피팅 그리고 밸브 업체들 주가가 일부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조광 ILI를 매수 2위권에 랭크를 시켜놨고요. 또 오스템 임플란트, 여기에 더해서 풍력주인 삼강 MNT도 매수 5위권 내 위치해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3가지 차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폴란드 원전 수출이 가시화되면서 관련주들 급등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요. 한국수력원자력이 폴란드의 원전 신축 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2주 내로 수주 의향서를 체결할 거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즉 6에서 9기가와트에 달하는 원자로 총 6기를 폴란드에 짓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원전 세일즈를 위해서 외교를 펼치던 바로 그 프로젝트로 보입니다. 자, G2파워는 원전 관련해서 워낙에 변동성이 크게 움직여왔던 종목입니다. 오늘 장중 상한가에 들면서 7,550원까지 거래가 된 모습이었고요. 현재는 가격 제한 폭에서는 살짝 내려왔습니다. 27%가량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이슈 있는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파크시스템즈입니다. 3분기 깜짝 실적을 내면서 증권가에서 호실적 전망 그리고 장밋빛 전망의 리포트가 일제히 쏟아졌는데요. 특히 키움증권에서는 파크시스템즈의 목표 주가를 기존 14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상향해서 잡았습니다. 3분기 실적 확인해 보면 매출액이 65% 뛰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290%나 뛰었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영업이익이 86억 원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앞자리 수가 바뀌면서 13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파크시스템즈 상반기 신규 수주 금액은 900억 원을 상회한다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현재 환율 환경도 우호적인 상황이어서 4분기에는 최대급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10만 원 선 넘어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는 하락 중인 종목인데요. 바로 오늘 상장한 핀텔입니다. 최근 새네 개 주들 이렇게 실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증시에 더불어서 IPO 시장에서도 유동성이 많이 축소되면서 종목별 옥석 가리기 장세가 IPO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핀텔 같은 경우에는 고해상도 영상을 손상 없이 AI 기술로 분석하는 기업입니다. 공모가는 8,900원이었고요. 오늘 시초가는 공모가의 70%에 달하는 15,000원 선에서 거래가 체결이 됐습니다. 현재는 시초가 대비해서 20% 넘게 급락하고 있고요. 12,000원 선에 걸쳐져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1% 투자 전문가에게 조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을 채워주고 있는 분이죠. 오늘 이정열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정열 전문가가 오늘 여러분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면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 이렇게 3개를 적으셔서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계좌를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는 샵 3772번으로 열정이라고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역시 방송 중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방송 1시간 동안 이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은 선물에 자동으로 응모가 됩니다. 이정열 전문가가 준비한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드리고 있는데요. 모두에게 드리진 않고요. 저희가 50분, 총 50분을 추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목 상담 또는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 입장법 열정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선물에 자동으로 응모가 되고요. 당첨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필생 종목 수익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2주 만에 거의 1주 만에 수익률이 나신 이정열 전문가인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수익을 노린다 이 종목, 오늘 에코프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19%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일은 10월 14일이었고요. 매수가 13만 원이었습니다. 네, 또 지난주에 제안을 해주시고 바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에코프로 너무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왔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일단은 이 14일 금요일에 공략주로 안내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목표가를 한 2, 3거래일 만에 바로 목표가를 달성을 해줬거든요. 네. 한 19%가량까지 목표가를 달성했다는 거에 말씀드리고 싶고 우선 목표가를 달성을 했으니까요. 지금 이차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황들이 살짝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하신 다음에 한 12만 원, 13만 원 부분까지 제가 매수가를 13만 원 안내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13만 원 다시 내려오면은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좀 살펴보면요. 3분기 매출이 1조 6천억 원 가량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2,100억 원 정도 가량 나왔습니다. 추정치 대비해서는 매출은 14% 가량, 영업이익은 19% 가량을 상회하는 그런 호실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한 299% 가량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356%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호실적 기대감들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나 에코프로냐, 에코프로 BM이냐 이런 싸움들이 좀 수급 싸움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흐름들이 나와줄 때 한 12만 원, 13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제가 제시해드린 13만 원 부분 현금 확보를 한 다음에 저점으로 다시 재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들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코프로 명실상부 실적주입니다. 제안해 주신 후에 바로 다음 날 10%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13만 원 선 우리 최초 매수가까지 내려오면 다시 한번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이정열 전문가와 함께 1시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황 점검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 코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지금부터 계속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궁금한 종목이 있다,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신다면 이정열 전문가에게 한번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듯이 멋진 수익을 내고 있는 이정열 전문가가 궁금하다,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으로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열정이라고 2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 1시간 동안 이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이정열의 3일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50분 저희가 추첨해서 드리니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당첨 확률 높이고 싶으시다면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정열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밤에 여러 가지 지표 그리고 실적도 일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영국의 CPI가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영국의 CPI가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영국은 사실 미국처럼 금리 인상을 좀 강하게 하기가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 때문에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가 좀 더 가속화되고 여유가 살짝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로하고 파운드화가 최근에는 영국발 금융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상승을 했었는데 재차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달러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뭐 경기에 대한 리스크 그런 것들이 조금 부각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한 4%대로 계속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에 대한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국은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미국만큼은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로 부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9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코어 CPI가 발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주거비 항목이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때 당시에 증시의 충격으로 좀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요. 최근 발표된 미국 주택 지표인 주택 가격 지수도 2020년 5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금일 새벽에 발표된 주택 착공 건수
이게 마이너스 8.1% 가량으로 둔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가 하락할 때 가장 먼저 침체되는 것들이 건설 산업이기 때문에 이 주택 착공 건수가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것들은 주거비를 어느 정도 하락을 시킬 수 있다는 거에 예고가 아닌가라는 부분들. 그렇게 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주춤할 수 있겠다. 정점론에 조금 더 힘이 쏠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연준 그 총재들의 위원들의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좀 물가에 집중하자는 발언들이 있었고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금리를 강하게 인상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4.75%까지 올린다라고 하면은 11월, 12월에 75bp씩 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와중에 완전 매파라고 불리는 블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서는 금리를 연말까지는 인상시킬 수밖에 없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인상시킬 수밖에 없겠지만 내년부터는 물가를 인상시킬 수 있을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완화되는 발언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도 11월, 12월에 변동성으로 인한 조정은 있겠지만은 그리고 11월, 12일에 FOMC의 금리 75bp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변동은 불가피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변동이 심하다,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들을 걱정을 하셔가지고 시장을 우리가 빠져 있자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가 흐름들 저도 노란톡방에 새벽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쭉 설명드리기도 했었는데 더 자세한 내용들 원하시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간밤에 국채 수익률도 거의 14년 만에 최고치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만큼 또 변동성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말씀이었는데 너무 염려를 많이 하지 말고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는 시장으로 활용해 보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전장 핫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들을 많이 검색하고 있을까요? 일단 10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전장 핫 종목 현재 시간 검색이 많이 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파크 시스템즈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오늘 급등하는 마찬가지 한신기계, 폴란드 이슈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또 급락을 하다 보니까 검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가운데서 우리 어느 종목 볼지 또 골라오셨잖아요. 네. 어떤 종목 볼지 함께 보시죠. 네, 우선은 네. 포스코케미칼과 코스모화학 그리고 휴마시스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먼저 포스코케미칼부터 좀 볼까요, 전문가님? 네, 포스코케미칼. 저는 고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고 의견이군요. 네,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서는 장기적인 전망이야 2차 전지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두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적들에 대비해가지고 양호한 흐름들, 시장 경기 우리 증시가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빠진다고 해도 시장보다 그 초과되는 하락률을 보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2차 전지가 우리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약간 차익실현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오히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요. 시장이 회복되면은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업종들이 2차 전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포스코케미칼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없고 성장이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가산점을 좀 주고 싶은 겁니다. 다만 단기적인 조정은 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단기적인 조정은 단기일 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점 매수로 활용하셔가지고 지금 현재가가 좀 높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현금 확보를 한 것들은 저점에서 다시 평균 단가를 낮추시던가 아니면 비중을 적절히 조율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GM에 이어서 포드에 수십조 규모의 양극재 공급을 추진한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졌는데 이게 포드 측의 요청에 따른 것들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을 앞두고 소재, 공급망을 좀 다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포드 측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미국향 배터리 쪽에서도 이 기업이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국내 유일 업체이기 때문에 수주가 추후에도 계속 증가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지금 19만 5천 원 수준에서 살짝 전고점에서 추세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은 우선 이 부근에서 살짝 돌파하는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돌파하는 모습들 이후에 소폭의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방향성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돌파를 할지 조정을 받을지 방향성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조정 살짝 위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18만 원 부근들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은 어느 정도 현금을 좀 하셨다가 16만 원 부근들 여기에서 재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그대로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조정을 받을 때까지는 저는 홀딩하고 가지고 있자 이런 의견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는 고의견 주셨습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지수보다는 아웃퍼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었고요. 단기 조정 시 저점 매수 관점 유효합니다. 16만 원 선에서는 특히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전장 핫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같은 2차 전지 쪽이죠. 코스모화학 한번 볼까요? 네, 코스모화학은 저도 의견을 네. 고로. 역시 고군요. 일단 이차전지라는 게 그 메리트가 있다라고 그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살짝 좀 걱정이 되는 게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다라고 판단은 하고는 있습니다. 네.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차익 실현 흐름들을 좀 매물들을 잘 소화해주면서 주가 움직임들을 보여주면은 미래에 대한 실적 가치가 계속 반영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혜가 저도 이제 좀 기대가 되는 상황들인데요. 배터리에 중국산 소재 부품들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핵심이잖아요. 미국산 그리고 미국과 FTA를 맺은 그런 나라들의 것만 사용을 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중국에서의 수주 공급을 받고 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다른 한국이랑 FTA를 체결한 그런 나라에서 소재라든가 부품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황산 코발트 쪽이 좀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양극재에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렇게 다양한 소재랑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이 용도에 맞게 만든 것이 황산 코발트입니다. 근데 이 생산 품목이 리튬, 니켈까지 좀 확대를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폐배터리 리사이클 산업까지 좀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고 약간 주가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살짝 높은 측면이긴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 의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 마찬가지 포스코 케미칼처럼 2차 전지 관련주였습니다. 코발트에 좀 주목해보면 좋을 기업이고요. 역시나 고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늘의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진단키트 관련주죠. 휴마시스 볼 텐데요. 경영권 분쟁 가능성 때문에 또 급등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더 갈까요? 저는 스탑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스탑이군요. 네, 뭐 지금 당장 주가가 떨어질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일단 우리가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주가가 왜 반응이 있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해를 좀 해보면은 이 기업을 서로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호가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충분히 주가가 낮은 시점에서 저평가 구간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진단키트 소비가 줄어들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는 상황이고 주주들이 얘기를 하는 것들은 그동안 진단키트 주주들이 투자한 돈으로 실적을 벌었기 때문에 그 돈을 주주 환원 정책에 사용을 해라. 그거 아니면 내가 경영권을 뺏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이 주식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확보하는 주체들이 많이 생기고 소위 말하면 큰 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너도 나도 이 주식을 매입을 해가지고 주가의 가치가 높아지면은 이게 사실 기업의 가치가 높아져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들보다는 너도 나도 이 기업을 매수하니까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경영권 분쟁으로서 지분의 가치가 최대주주가 사실 지분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지분 매입을 할 것이다. 주가가 높아질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전고점까지 주가가 올라왔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될까? 이 가치가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할 것이냐, 이슈가 계속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전고점까지 25,200원 수준까지는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들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인데
저는 지금 추후에 이전 주가 3만 원까지 돌파를 할까 조금 과한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일단은 스탑 의견들을 드린 건데요. 일단 현 부근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차라리 팔고 아래에서 다시 잡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휴마시스의 이 경영권 분쟁 이슈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투자자와 회사 간의 지분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주가가 많이 갔는데요. 좀 실적 우려도 있는 상황이고 휴마시스에 대해서는 스탑 의견을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오늘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고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적어주시면 되고요. 사연 있으시면 역시 함께 적어 보내주시고 방송 시간에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정열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도 알려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열정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수신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하시고요.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100원의 유료 비용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정열 전문가가 준비한 선물도 있습니다. 바로 이정열의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오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50분을 추첨하고 있습니다. 선물 추첨해서 받기 위해서는 샵 3772번으로 어떤 내용이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특히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병법서를 들고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지니까요. 10초만 기다려주세요. 네, 상위 1% 투자 병법 시즌2 오늘도 종목 상담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자, 오늘은 7535님께서 보내주신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한신기계를 적어주셨고요. 매수가 8,200원, 비중은 30% 적으셨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인데요. 이분 마지막에 보니까 또 열정도 함께 적어주셨습니다. 오픈 채팅방 링크도 아마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나는 종목 상담 오픈 채팅방 링크 그리고 선물까지 다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상담 내용과 함께 열정 그리고 고고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호 사모님 사연이고요. 한신기계 원전 관련주입니다. 오늘 폴란드 관련 이슈로 역시나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20% 가까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자, 이분 수익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우선은 수익권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일단 홀딩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원전, 이집트 원전 이후에 우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집트의 수주를 받았죠, 원전을. 근데 러시아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집트에서 러시아로 수주를 했던 것들이 한국전력 이제 컨소시엄에서 수주를 하청으로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국제적인 규제가 좀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원전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이 되고 있었고 빈산말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하는 것까지 취소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준 겁니다. 리스크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계속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매수가가 높은 측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기업 대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 기업은 기업성, 실적 이런 것들보다는 약간 테마, 이슈 이런 것들로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폴란드에 대한 원전의 수주를 받았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주면은 큰 폭으로 슈팅이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 중에서 수익권은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 기업은 원전 컴프레셔를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원전을 공급을 할 때 이 컴프레셔를 공급을 할 수 있을지, 수주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차트상의 설명을 좀 드리면은 지금 현재 8,000원 구간들이 저항 구간의 초기입니다. 자, 이 구간 지금 슈팅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과 저항을 받았던 구간, 슈팅이 나온 다음에 절반 부근이 8,000원과 9,000원 수준이거든요.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이 되거나 기대감들이 강화가 되면은 물론 기대감들을 가지고 슈팅 흐름들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필수적으로 이 부근에서의 차익 실현, 물량 소화 흐름들은 필요하다라는 것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가 부근이시잖아요. 8,200원과 이 9,000원까지 소폭의 약수익이 나와주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하셨다가 낮게 8,000원 이하로 살짝 조정을 받을 때 재매수를 하시는 것들, 그 과정 중에서도 평균 단가도 낮아질 거고요. 리스크도 낮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올라가면은 비중을 축소하고 조정을 받으면은 다시 비중 축소했던 것들을 재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자, 이런 의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이었고요. 한신기계입니다. 테마성 움직임이 강하니까 뉴스를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기대는 너무 저버리지 말자. 8,000원 이하에서 재매수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 그리고 수익권도 좀 기대해 보셔도, 최소한 매수가까지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다음 분도 만나보죠. 이번에는 뒷자리가 4712님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 18,500원, 비중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도 열정 적으셔서 오픈 채팅 링크 받아가신 것 같습니다. 자, 카메라 모듈 쪽이죠.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아이폰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오늘 가격 15,400원입니다. 이분도 일단 매수하고 지나보니까 좀 높게 샀나 하는 생각 드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전문가님? 일단 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율주행 산업을 계속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항공 드론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우리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적외선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카메라 모듈 쪽으로 옮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것들은 카메라거든요. 이거를 또 판독을 하는 것들은 뭐 시스템이 하는 부분들이겠지만 그 사물을 인지를 하는 것은 카메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차의 눈은 결국에는 카메라다. 근데 카메라가 앞에만 있을 수는 없어요. 차 한 대당 사방으로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그거를 인식을 하고 모션을 제어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향후의 전망들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뭐 항공 드론하고 뭐 자율주행이 좀 고성능 가속화될수록 우리 또 최근에 정부에서 뭐 자율주행을 뭐 상용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이 약간 테마적인 부분들이 이슈, 주목도는 살짝 낮아지고 있습니다. 약간 주목도는 2차전지라든가 반도체 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는 주목도는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차익 실현 흐름들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기대감들, 주가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18,500원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게 저점이 14,000원 수준들이고 18,000원 수준들입니다. 18,000원에서 좀 기대감들, 뭐 사용화 소식들이 추후에 한 다음 달 연말에 가면 갈수록 강세가 좀 강화될 거예요. 사용화 소식들이 좀 강화될 거니까 연말까지 좀 보신다라고 하시면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4,000원 부근에서 평균 단가를 소폭 낮춰보시고 지금 18,500원이라 하셨으니까 16,000원 수준까지는 소폭 낮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10% 정도만 더 매수를 하셔가지고 반등이 살짝 나와주면은 충분히 수익 18,000원 부근에서 수익을 내시고 나오실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8,000원 선 수익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평균 단가 마찬가지로 낮추셔야 되겠죠. 약 14,000원대까지 주가가 좀 눌린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 물타기 하셔서 평균 단가는 16,000원 선으로 맞추고 비중은 최대 10%까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이비전 시스템 4712님의 사연까지 도와드렸고요. 종목 상담
지금 시간에도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방송 시간 중에 사연과 상담을 접수해드리고 있고요. 샵 3772번으로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정보 반드시 기입해서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정열 전문가가 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 입장법도 다시 알려드립니다. 마찬가지 샵 3772번이고요. 열정이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를 방송 시간 외에도 방송 전후에도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유익한 정보 역시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열 전문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준비를 해오셨고요. 오늘 샵 3772번으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당첨 확률 높이고 싶다면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전문가께서 직접 준비해오신 선물인 만큼 또 설명은 직접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급등주도주 검색식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일단은 시장에 주도하는 종목들이 나오도록 설정을 좀 해놨습니다. 일단은 뭐 제 개인적으로 저의 라이벌이기도 한데 네. 제가 이제 검색식을 좀 너무 잘 만들었나 그런 생각들이 들 정도로 그날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근데 대신에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날이라든가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뭐 전날이 종목이 뭐 상당히 검색되는 종목들이 좀 적었다든가 아니면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음 날 시장이 조정받을 가능성들이 좀 있는 그런 이제 지표로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검색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SK 하이닉스가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 뒤에 바로 저점을 터치를 하면서 강세 흐름들을 보여준 적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나오는 종목들 분할 매수도 가능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들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을 실적을 보면서 검색을 해주는 그런 검색식이니까요. 혼자서 매매를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한번 적용을 해서 가지고 활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에코프로로 20% 가까운 수익률을 내셨는데 이정열 전문가의 오히려 수익률 경쟁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급등 주도주 검색 시기 욕심 나신다면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당첨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다음 분도 바로 만나보죠. 이번에는 번호가 4387님입니다. 종목의 이름은 특수건설이고요. 매수 가격은 12,000원, 비중은 25% 적어주셨습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목표가도 알려달라고 하셨네요. 자, 특수건설, 뭐 터널 쪽이죠. 빗물 터널 이야기도 좀 이슈가 있었고요. 이분은 하지만 이모티콘은 웃고 계시지만은 마냥 웃음이 나오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가격 7,930원으로 손실이 꽤나 있으신 편인데요. 특수건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철도 쪽도 관련이 좀 있는 상황들이고 말 그대로 이제 특수한 경우에서 뭐 토목공사라든가 뭐 터널, 교량 뭐 그런 것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 역시 테마적인 부분들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또 저기 강원도 쪽으로 또 KTX를 연결하는 철도 관련 소식들이 좀 있었고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빗물 터널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던 상황인데 문제는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때는 주가가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우리 10월 5일에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면서 슈팅이 한번 탁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고점이 제가 생각하는 고점입니다. 차익 실현 흐름들 좀 나와주면서 물량 소화 흐름들 이어가지 못했거든요. 한번 거래량들이 동반될 때 거래량들이 연속으로 동반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거래량들이 동반이 됐고 난 다음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절반 이상이 나왔는데 그 뒤로 주가가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7,000원대, 7,700원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과 제가 생각하는 단기 고점. 근데 평균 단가는 12,000원입니다. 필수적으로 대응을 좀 잡으시던가 아니면은 대응을 좀 잡을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좀 없으실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대응을 좀 잘 잡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21선 상단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8,500원 돌파라는 체크를 하시고 돌파를 하면은 9,500원까지는 올 겁니다. 9,500원까지 오게 되면은 비중을 한 20%가량을 축소를 시키세요. 손실을 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 7,000원 부근이 오면은 다시 20%를 채우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우선 10,000원대 부근으로 낮추시고 그 다음에 10,000원까지 오면은 현금 확보를 완전히 하셔서 손실을 축소를 시키고 현금을 우선 확보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약간 손실은 어느 정도 감당을 하시는 게 감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게 대응하시기에는 더 편하실 것 같다라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실은 어쩔 수 없이 좀 감안을 하셔야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종목 갈아타기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중 잘 축소하셔서 말씀해주신 전략대로 빠져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민되는 종목들, 아픈 손가락 같은 종목들 계좌에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샵 3772번으로 상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 세 가지는 잊지 말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을 신청해 주신 5628님인데요. 26만 3,500원, 9% 비중입니다. 매수가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26만 원 선에 들어가셨는데 SK이노베이션도 손실이 큽니다. 15만 5천 원에 오늘 거래되고 있고 더불어서 오늘은 또 5%대 급락이 나오는데요. 자, 비중은 그리 많지 않은 게 그래도 좀 다행입니다. 자꾸만 좀 미끄러지는 계속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유가를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유가를 필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유가가 상승을 하면은 영업이익이 좀 잘 납니다. 근데 유가가 하락을 하면은 영업이익이 축소가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원유를 싸게 사가지고 가공을 하는 기간 동안 원유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럼 싸게 사온 만큼 높아진 가격만큼 차익이 크게 난다라는 건데 원유 가격이 낮아지면은 싸게 사오는 것들의 축소, 영업 스프레드가 영업이익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자, 재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리 1분기, 2분기에 보면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던 지난 이제 2021년 4분기에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1분기, 2분기 이익이 증가가 됐어요. 이게 유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재고 자산이 영업이익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도 증가됐고 영업이익이 증가된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전에 보면은 유가가 폭등하기 전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5천억 원대, 6천억 원대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7천억 원대, 9천억 원대 그때보다는 살짝 높은 수준으로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영업이익의 특수가 끝난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일단은 이번 연도 추정치는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지만 다시 추후에는 돌아온다라고 보는 것들이거든요. 유가가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는 미국이랑 사우디에 달렸습니다. 사우디는 지금 감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중간 결과까지는 비축률을 계속 중간 선거까지는 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의 방향은 정치적인 부분들이 강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전망으로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은 생각보다 빠르게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거는요. 유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전에는 높았었잖아요. 높았던 원유를 사와서 낮은 가격에 팔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장기적으로는 적자가 날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이게 사실 좀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3분기 실적을 체크를 좀 하시고 난 다음에 20만 원, 25만 원까지 좀 올라와 줄지는 좀 불확실한데 17만 5천 원, 20만 원 부근까지만 온다라고 해도 지금 이제 17만 5천 원을 돌파를 할 때 한 9% 가지고 계시니까 한 10% 좀 과감하게 살짝 더 10%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고요. 그래도 20만 원 부근까지 왔을 때 우리가 모두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현금 확보를 한 다음에 좀 관망을 하자 그런 의견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가가 또 흐름이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보수적인 대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평균 단가 낮추셔서 20만 원 선에서 좀 매도 대응 해보자는 1차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시간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서운하다, 나는 내 정보 상담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전문가를 방송 시간 외에도 만날 수가 있는 채팅방이고요. 지금 화면에 샵 3772번 띄워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로 이 번호로 전송하시면 되고요. 열정이라고 2글자 작성하고 저희 쪽으로 전송을 해주세요. 이후에 영어로 된 오픈 채팅방 링크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한 후에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열 전문가가 직접 준비한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드리고 있는데요. 고고라고 적어서 역시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도 필승 종목 공개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수익률 20%를 낸 모습을 직접 여러분 확인을 하셨는데 오늘은 또 무려 2종목이나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첫 번째 종목은요. 네. 대주전자 재료라는 대주전자 기업이에요. 재료, 네,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은 이체전지 소부장 업체입니다. 대주전자 재료가 세계 최초로 실리콘 응급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2019년도부터 양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9년도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에 실리콘 응급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포르쉐의 타이칸 배터리에 들어가는 실리콘 응급제에도 대주전자 재료가 공급을 하면서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는데 최근에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경쟁자들이 이 시장에 좀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내 업체로는 이 경쟁자가 포스코 케미칼이 있고요. 중국의 BTR, 일본의 시네츠가 있습니다. 시장의 참여자는 소수이고 수급은 타이트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중국에 공급이 되고 있는, 중국으로 공급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 국내에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포스코 케미칼과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응급제를 받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공급이 워낙 좀 타이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 증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올해 생산 능력이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생산 능력이 한 3,000톤 수준이라고 하면은 2024년도에는 1만 톤, 2026년도에는 한 2만 톤 수준의 캐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도 대주전자 재료가 실리콘 응급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전략을 좀 잡아드리면은 지금 88,000원 수준에서 9만 원 수준까지 넉넉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9만 원 이하부터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목표 가격은 10만 원 이하인 9만 6천 원 수준들까지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욕심을 내보셔도 된다라는 거. 일단은 매수가는 88,000원에서 9만 원 수준 이하로 뭐 분할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96,000원 단기적으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81,500원 수준으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81,5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리스크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하자라는 그런 의견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2차 전지를 좋게 보고 계시네요.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 대주전자 재료를 제안을 첫 번째로 해주셨고요. 9만 원 이하 분할 매수 그리고 수익은 좀 10만 원 이하로 일단 1차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제안을 해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나노신소재라는 기업입니다. 나노신소재, 역시 배터리 쪽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배터리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태양광 쪽의 기업을 주목을 해서 네. 이 사업 부분들을 주목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서는 3분기 매출액은 260억 원 가량, 영업이익은 59억 원 가량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중국 공장에서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 양상으로 이 기여도가 발생을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태양광 전지향 판가 상승으로 인해서 태양광 산업부도 호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CMP 도전제 이치전지 소재의 전체 매출 비중이 한 27% 정도로 차지를 하고 있는
2차 전지도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양광에서 전지향 판가, 태양전지의 판가가 상승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2차 전지 소재와 태양광 산업부가 실적을 호실적을 앞으로도 계속 이끌어 갈 거다. 이런 부분들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이외에 반도체 웨이퍼 시가격, 디스플레이, 투명 전도성 이 중에서 이제 반도체 웨이퍼 시가격은 반도체 산업이 조금 위축될 거를 우려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많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죠. 좀 바뀌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하고 전략을 좀 잡아드리면은 나노신소재 한 8만에서 8만 8천 원 수준들 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9만 5천 원 수준들 잡아드릴 수 있겠고 손절가는 8만 원 부근들. 이 손절가는 8만 원 부근들 조금 분할 매수 접근하셔가지고 좀 타이트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노 신소재도 오늘의 두 번째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9만 5천 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정열 전문가 오늘 두 종목이나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저희가 또 수익률 도달하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위 1%의 투자병법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